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급락했죠. 네, 급락했습니다. 다우가 1.5% 하락했고 나스닥 2.4%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급락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시장에서 작년 겨울에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하겠다. 그게 맞은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죠? 작년에 금리 인하를 올해 많이 할 거다라는 그 분위기가 맞은 거고요. 그걸 했다면 지금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확률이 높죠. 금리 인하 시점이 이제 그냥 늦춰지면서 9월쯤 가능성이 생겼는데 제롬 파월이 얘기했던 고용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제롬 파월이 고용이 둔화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었죠. 그런데 지난달 실업률이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4.3%로. 원래 4%대 초반은 안정고용입니다. 안정고용인데 시장이 굉장히 뭐라 할까요? 좀 앞서가는 느낌이다.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달이 4.4명 나왔는데 그 전달보다 0.2%가 늘어난 거죠. 늘어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 4.3% 되면서 2021년 이후로 가장 높은 그 실업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패닉 셀링 된 거죠. 그렇죠? 막 팔아버린 거죠. 막 팔아버린 거예요. 두려운 거죠. 두려운 공포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금리 인하가 경기가 좋을 때 시장 조절형으로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시장 조절형으로 안 하고 계속 조절을 늦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침체 국면으로 오는 거예요. 이 금리 인하는 침체가 돼서 내리면 악최악이거든요.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시장을 유도하는 과정이 돼야 되는데 침체가 들어와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B컷 얘기 나오죠. B컷. B컷은 뭡니까? 0.5% 내는 거예요. 0.5%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0.5% 내리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저는 금리 인하를 계속 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고 7월부터 하는 게 좋겠다. 특히 제롬 파월이 정치적 부담을 안 갖는 방법 중에 하나가 7월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실제로 뉴스를 보면 주말에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시장에서는 7월에 금리 인하 했어야 한다라는 발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너무 아쉬운 거죠. 그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AI 때문에 계속 오르니까 이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었거든요. 그러다 지금 빠져버리니까 회귀가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계속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금리 인하는 확실히 이제 되는 건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물론 문제 주가가 계속 빠질지 바운딩 쳐서 쌍봉을 주고 죽을지 뭐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금리 인하는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9월 달에. 근데 8월에 또 FOMC 회의가 있나요? 없어요. 잭슨홀 미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죠. 2달 동안 더 나빠지면 이제 골아퍼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2달 동안 조금이라도 바운딩이 들어오면은 그냥 금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밤에는 그 7월 고용 추세 지수라는 게 발표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바뀌는 과정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일날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발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또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와중에 또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뭐 이제 비농업 부문에서 그 지표 나온 거 보니까 11만 4천 명이 늘었다고 하네요. 근데 시장 예상치는 17만 4천 명. 그러니까 거의 6만 명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죠. 그다음에 또 실적 발표에도 좀 문제가 좀 생겼어요. 실적 발표에도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인텔이 실적이 좀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진 상태에서 대규모 해고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게 또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경기 침체, 고용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래 안 오는 하는 판국에 기업에서 해고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되는 시장? 패닉이진 거죠. 인텔이 26% 빠졌어요. 26% 하루 만에. 박살난 거죠. 박살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존이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8.8% 빠졌고. 그러니까 기업 실적마저도 갑자기 막 뜬금포 날리는 거죠. 그동안 실적도 다 좋았다, 뭐 분위기 잡았는데 갑자기 안 좋은 테크 기업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제 그게 시장을 박살내는 뭐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장에서 이런 어떤 고용에 관련해서 지표의 샤메 법칙이라는 게 있다면 샤메 법칙. 이건 뭐냐면 현재 3개월 동안 지표가에서 그러니까 실업률이 0.5%가 넘은 상태가 작년 이맘때, 그러니까 0.5%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게 작년 이맘때의 지수보다 0.5% 늘은 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개월 동안 실업률이 늘었는데 실업률이 늘어난 게 작년 이맘때보다 0.5%가 벌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거 1950년도인가 부터 그때부터 11번이 그 모습이었는데 그제 10번을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볼 땐 근데 이게 외봉이라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시장에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뜬금포가 날라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걸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트럼프를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아이러니하게 미국의 반도체를 대만이 다 가져갔다. 그 발언과 방위비, 그 다음에 중국 관세 저는 100%까지, 난 100%까지 때리겠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그날부터 빠졌어요. 시장은 트럼프를 원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트럼프를 원치 않는다. 우리도 트럼프가 되면은 방위비 문제되죠, 그죠? 방위비 문제됩니다. 그리고 뭐 틈만 나면 주한미국 철수하겠다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죠. 현 정부의 어떤 정책과도 많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나스닥과 다우를 좀 보시면, 다우 차트는 요렇게 1, 2, 3 맞았습니다. 1, 2, 3 맞고 여기 돌파됐다가 떨어졌거든요. 주봉입니다, 주봉. 일봉으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약간 쌍봉을 그린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61선 원래 조정은 61선까지 줬다가 61선에 되돌림을 주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너지는 거 많은데 지금 61선의 모습이 오늘 어떤 모습이 나오죠? 지난주 금요일날 아랫골에 생겼죠? 아랫골에 생겼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을 좀 보시면은 61선 싸움을 하다가 한 번 더 밀어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마저 밀리면 좀 골아퍼지죠. 여기까지 밀린다고 봐야죠. 15,800. 근데 만약에 오늘 바운드 된다면 이게 언더슈팅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텔 얘기 했었는데요. 제가 인텔 보시면 뚝 떨어졌죠. 횡보해서 올리다가 그냥 한 방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29% 장주한테 29% 빠졌었고요. 26% 마감합니다. 그래서 인텔이 박살을 났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엔비디아는 그나마 낙폭을 줄였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날 금요일 엔비디아가 낙폭을 줄이는데 반등을 할 수 있겠네 했더니 딴 종목이 다 박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그러니까 쌍바닥을 좀 만든 것 같습니다. 좁긴 하지만 쌍바닥 만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환율이 박살났습니다. 환율이. 이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환율이 내려왔는데, 그렇죠? 환율이 내렸는데 주가가 박살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환율이.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1371원인데요. 끝났어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1360원이 깨졌어요. 여기에서 1358원으로 끝났거든요. 1358원. 그러니까 요 밑으까지 한 거죠.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요 밑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환율 내려가고 주가도 내려가는 묘한 상황. 근데 요 묘하다고 부르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엔화와 맞춰진 것 같습니다. 엔화가 어떻게 됩니까? 엔달러가 올라가다 떨어지니까 엔화와 같이 연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화하고. 엔화가 지금 일본이 금리 인상하면서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다. 시장에서는 지금 3분기 지금 8월달이니까 9월달까지 1300도 아마 1300원 초반까지 밀릴 거다 생각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주가가 가야 되는데 이것도 다른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B2가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이렇게 편익 장세가 떨어지면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그 뭐랄까요, 빚으로 주식을 추가로 산 사람들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빠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외봉으로 떨어졌거든요. 외봉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만약에 떨어지면은 지난주 금요일이 저점이 되거나 한 번 더 간다면 263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5포인트 이상 한 번 더 빠지던지 여기서 그냥 바운딩을 치던지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 생각인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뭐 B2가 반대매면 나오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B2의 흐름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